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큰 몫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일째 상승을 하며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자 오늘의 마감 지수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33% 상승으로 3,1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잠깐 하락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키우며 안정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체별 수급 볼까요?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이 지켜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0.47% 상승한 973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개인만 순매도를 나타내고 외국인이 527억 원의 매수,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선 코로나19 관련해 시즌이 크게 올랐네요. 자, 국내 증시의 향방, 오늘 밤에 미 증시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해서 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색다른 시선으로 본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민전자, 넌 해낼 줄 알았어. 바로 삼성전자 얘기겠죠.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기사 볼까요? 갤럭시 귀환 삼성전자 9조 넘는 이 저력을 나타냈습니다. 애초에 증권사에서는 8조 초반대, 많게는 8조 후반대였는데 그것을 뛰어넘었고요. 한 달 새 1조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1분기 매출액 17%, 영업이익 44% 증가했고요. 반도체 부분이 조금 부진했던 반면 스마트폰과 소비자 가전 부분이 선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실적이 굉장히 청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증세 이슈를 저격하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이 증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소식 보실까요? 증세 국제공조 OECD는 바이든 같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 증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입장입니다. 법인세율 인상 추진에 정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증세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 중부터 법인세율 상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준 두 분의 위원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급등한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샵 0988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급등왕 위원 또는 정재훈 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정보와 관련한 풍성한 소식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과 관련한 방법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헤드라인 기사를 보셨는데 첫 번째로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 발표의 호조에 또 외국인들의 매수까지 자 이제 8만 원대 상당 기간 유지를 했던 만큼 10만 전자가 가능할까? 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급등한 위원님? 네, 일단 그 삼성전자의 이번에 실적 자체가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다만 그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사실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게 보면은 그 실적 그 전망치 나오거나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꼭 보면 주가 자체가 조금 좀 시큰둥한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도 그와 유사한 흐름 자체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앵커님께서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실적 발표 자체가 보면은 일단 그 1분기 그 매출이 한 65조 원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은 한 17.5%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 영업이익은 44.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 봤을 때는 매출액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나오고 영업이익 증가 모습 나왔는데
다만 어떤 간에 주가는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또 주요 그 매출 보게 되면 반도체 부분은 조금 분야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 보이죠, 그죠? 갤럭시 2N에 보면은 그 실적 호주 자체,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염리 자체가 상당히 보면은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에 대한 구성 자체 보면은 이 반도체 부분은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다. 다만 그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면은 이 반도체 초황인 그런 거 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 미국의 그 반도체 그 일단 그 공장이죠. 일단 일시적으로 보면은 또 반도체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했지만은 이 부분은 2분기 내지는 3분기에는 상당히 그 큰 폭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1분기에는 그 반도체가 조금 부진했지만 2분기, 3분기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호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반도체가 또 삼성전자의 그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만 전자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은 파동상을 봤을 때 1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2파동이 나오고 지금 3파동이 전개된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6만 전자의 점리 나올 때에 그때 이제 그 반도체 주도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좀 그 강상이 나올 거다. 특히 보면 지수 상승을 주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때 생각해 보면 변곡점이 뭐냐면 그 변곡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양매 들어왔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고 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상반 터닝해서 결국은 그 9만 6천 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래 1월 8일 날입니다. 1월 8일 날 사실상 제가 또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차로 볼 때는 단기로 볼 때는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차이 실현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1월 11일 날인데 1월 11일 날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고점을 치고 이 조정을 쭉 보였는데 이제 8만 원대는 그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전환하고 모습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최근 이틀 정도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들어오면서 주요 그 변곡점을 돌파했습니다. 뭐냐면 61평 날 돌파를 했죠.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이죠. 이날하고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이 구간이죠. 여기서 한 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한 번 해서 두 번을 보면은 그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60을 돌파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보면은 외국인의 기관은 양매수가 아니라 일단 일방적인 한쪽 매수 자체가 나오고 이제 좀 갈린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은 주요 변곡 라인에서 상방을 돌파하고 나서 범주가 자체가 주가를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말이죠. 지난해 그 11월 달과 지금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시장의 수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한 변곡점에서 외국인과 기관하고 양매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런 구간에서는 결국은 개인들이 또 매수해주면서 그 주가를 겨내는 흐름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보면 시장에 보면 특히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조금 약한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흐름 자체가 좀 강력하지 않고 좀 부진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움직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가 나오고 3파가 전개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4파가 전개된 이후에 중요한 변곡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5파동의 점진이 상승 자체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강력한 상승은 나오지 않더라도 우상향 자체가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면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보면 삼성전자에 이기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일단 10만 전자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파동이 제대로 일단 완성이 되어 있는다면 결국은 1파동에 나왔던 그 정도 폭 범위 내에서는 일단 5%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폭 대충 본다면은 한 10만 원, 9만 5천 원, 10만 정도 그 정도까지는 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강력한 상승보다는 이 점진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이끌 그 삼성전자의 그 한계를 외국인들이 좀 더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고요. 올 1분기 예상치 못한 이 반도체 부분의 악재에 이제 TV 부분이라던가 스마트폰, 갤럭시의 기한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뒷받침돼줬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까지 좀 유망하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WSJ 월스트리트 저널 이 증세 이슈를 저격하다.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OECD나 IMF, EU도 모두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대로 OECD는 바이든과 같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려는 이유가 지금 그 경기 부양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미국은 달러화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 답이 없는 게 아닐까요? 이 경기 부양을 하려면 증세는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정재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세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월, 화, 수 3거래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증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기업 경쟁력의 훼손 측면에서.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일단 바이든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억에서 지워주셨겠지만 지난 2015년도 이후에 그 이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금융위기 이후로 풀었던 돈들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제대로 돌지 못하고 또 결국 그렇게 돌지 못한 돈들이 적정량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결국 옐런 의장은 고압 경기를 활용하게 되죠. 그 고압 경기로 인해서 간신히 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다시 그로 인해서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같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또 반짝 소비를 하고 기업으로 돈이 고이고 또 반짝 소비를 하고 돈이 기업으로 고이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분명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은 더 활발히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연준도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끌고 나가고 있는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기업이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그 세금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게 기업이 아닙니다.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결국 소비자한테 가격은 전가가 되게 되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이익을 잡아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익을 뒤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기업이 수익을 많이 보고 지금 시중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금들이 기업으로 흡수가 됐을 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익으로 잡게 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고율의 세금을 책정함으로 인해서 기업은 그 돈을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인력에 투자를 하거나 R&D 투자를 하거나 혹은 공장을 넓힌다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부분 여러 군데로 다 돈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요. 배당을 늘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결코 작게 볼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돼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인을 운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지금 설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설비 대비 차후에 더 많은 물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은 이익을 설비 투자와 인력 투자와 인건비와 그 외의 것들로 비용을 소진했지만 차후 시간이 나선 더 많은 이익으로 리턴될 수가 있겠죠. 이걸 감안해 보면 특정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은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정 시점에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이익이 이전보다는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익이 줄어들게 됐다고 했을 때 지금 공장 가동률이 몇인지 또 공장을 얼마큼 그 이전에 확충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재화를 다시 투자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활용을 했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주가는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만큼의 미래 가치를 끌어왔는지 그렇게 끌어온 미래 가치가 더 유지될 수 있는지 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앞으로의 생산력을 더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익 개선세에 반영이 돼서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3분기, 4분기에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주가는 더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미래 가치를 땡겨온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앞으로 기업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돈을 더 쓰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벌써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 이미 다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것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또 중국 시장이라든가 여타 이머징 프론티어 대부분 선진 시장에서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너네가 우리한테 왜 법인세를 올려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뭐 투덜투덜 될 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높이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생각을 했을 때 보여지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현실에 적용되고 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의 괴리, 그것은 이미 돈이 가장 먼저 그 위치를 점령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왜 미증시가 내려오려고 하면 올라가고 갖다 박으려고 하는 물량이 떨어지면 받쳐 올리고 정말 난데없는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악재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증세한다고 기업들이 이 탈뉴욕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도 짚어지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도 지금 증세 입장 계속 예정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재라고 꼭 보기보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정재위원의 꼬집는 이야기들. 자, 오늘 이슈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트렌드라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를 썰죠.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실시간 제시 이용하시면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뜨겁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이 섹터 부분에서 핫한 부분들 또 이슈와 관련한 접목되는 부분들 알아볼 텐데 오늘은 급등호 위원님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오셨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구트로이카 영광 다시 올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트로이카라고 하면 이제 장기간의 이제 경기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뭐 금융, 건설, 특히 뭐 증권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한때 참 반짝반짝 빛났다가 이 IT의 좀 주도주를 내준 때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 다시 구트로이카의 영광이 다시 올까? 오늘 이 주제를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주제를 트로이카, 구트로이카가 보면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 1980년대, 90년대에 잘 풍미했던 그 시장의 주도주가 바로 트로이카였습니다. 트로이카가 뭐냐면은 정권이나 건설이나 무역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 정권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 종목인데 그 관련 종목들 움직 자체 보면 시장에 주도를 했고 사실 그 당시에 보면 고성장 주들이 뭐냐면 정권사였습니다. 정권사였고 그 다음에 건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보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그 관련해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주가가 그 당시에 물론 예전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80년대, 90년대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은 그 단자사라고 있었습니다. 단기금융사죠. 이 단자사의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 단자사가 먼저 붙고 상승세가 강하게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건설주도 붙고 무역주도 붙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권주 그리고 은행주까지 해서 보면 그 트로이카가 주들이 상승을 강하게 나왔었는데 최근 상황이 그와 유사한 흐름 자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목이 조금 다르긴데 성격은 다르지만은 최근에 결국은 창투사들이죠. 창투사들이 보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느냐. 그것이 결국은 창투사만의 어떤 재료인가.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보면은 기업을 공개하게 되면은 정권사에서 기업을 또 공개하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예전에 보면은 부트로이카 시대의 그런 흐름, 그와 유사한 흐름을 좀 상상케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창투사들의 움직임 자체는 결국은 대형 IPO이죠. 특히나 보면은 그 트로이카라는 것이 그런 쿠팡이었고,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실제 보면은 시가총액이 11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나왔었고, 그 관련해서 결국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제 특히 보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보면은 두나무가 또 최근에 또 오면 시장 관심을 받으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죠. 나왔다가 조금 주춤하게 했지만 역시 상당히 불을 좀 지피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면은 그런 이슈화 됐을 때는 음리 자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화랑을 보이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결국은 정권주가 또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1분기에 보면은 원래 1월 달에 사실 한국 증시 사상 최초로 거래 대금이 보면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1분기 보게 되면 약 47조 원 중에서 1월 달에 47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3월 달 봤을 때는 한 29조 원 정도 해서 상당히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트릭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또 투자를 잘했죠. 도나무 지분을 6.15% 가져오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었어요. 사실 뭐 지난번에 하나투자증권의 운율을 보고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G전자가 지난번에 보면은 그 마그넷 텐션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합병을 어떤 보면은 새로운 결국 전장 사업을 시작한다. 그 얘기 나왔을 때 LG전자가 그 무겁던 주식이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그 내용들 흐름, 물론 그와는 다른 거지만 일단 섹터는 다르지만 정권주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갈 수 있구나. 오늘 같은 경우 봤을 때 SK증권도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최근에 보면 급등이 나오고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한가가 한 번씩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매수세 자체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증권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특히 보면 지금 오늘 볼 때는 대부분 주요 증권사가 PER이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5, 6배 정도 수준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시장이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 봤을 때 지금 과연 이제 어떤 곳에 관심을 가야 되냐 그 봤을 때는 일단은 정권주 같은 경우도 실적도 입안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증권, 은행, 건설, 무역 이런 부분들, 트로이카 부분들이 관심이 좀 크게 그동안은 있지 않았는데 뭐 정보기술이라든가 이 IT 부분에 조금 밀려서 좀 뒷전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경기 민감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증권주는 거래대금의 증가, 실적의 상승, 그런 면으로 거기다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해 이 창투사와 관련한 두나무와 관련한 이슈로 격포제를 맡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급등한 위원님. 증권주가 오르면 이제 코스피의 시세는 끝난 것이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대세 상승 끝에 보면은 이제 금융주가 붙고 그러니까 정권주 붙고 은행 붙고 나면은 이제 대상이 끝이 나는, 그리고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온 흐름들이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80, 90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사실상 시장의 정권주가 주도주 역할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투자증권이 결국은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분 투자를 잘해서 보면 증권사가 또 강을 받고 또 상한가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이 또 이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수가 끝이 났다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종합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방 삼성전자가 보면은 이 6만 전자에서 9만 전자까지 갔고 지금 8만 전자까지 조정을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결국 5파동의 지금 그 시작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코스피도 결국은 5파동의 진행선상으로 이제 서서히 출발하고 있는 단계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권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세의 끝이 아니라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 동력으로, 그러니까 상승의 동력으로 같이 볼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중건주가 좀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등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오늘 그 트로이카가 영광에 다시 올까라는 측면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께서는 어느 쪽으로 좀 부각해서 보고 계세요? 네, 우리 트로이카라고 하면 우리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주, 건설주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80년대
붐이 있었고요. 하여튼 트로이카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증권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주식 매매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트로이카 하면 딱 이런 종목군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의 손을 잡고 80년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죠. 증권사 객장에 가서 증권주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 증권주를 사기 위해서는 줄을 쫙 서가지고 증권주를 사셨고, 그리고 80년대 후반이었죠.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한숨 소리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증권주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 대한 기억, 또 경제가 좋았었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기가 움직이고 트로이카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트로이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왜? 경기가 좋아지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을 볼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지표의 호조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실물 경기를 보면 주변에 다 개인 파산을 하고 가게는 문을 닫고 뭐 법인 쓰러져 나가는 거 좀 막 대포차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막 난리도 아닌데 경기가 안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경기가 좋다고 하는 건가? 하지만 현실은 개개인의 경기 상황이라는 것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래가치, 그 미래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만을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땡겨오는 게 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 실적이 좋고 뭐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 미래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진력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트로이카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뭐 음식료 종목이라든가 무슨 엔터 종목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먹고 입고 자고 싸고 예전에는 경기 방어주로 분류될 수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시세가 선반영됐거나 개인들의 신용 매수세가 너무 많지 않은 너무 많거나 그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저평가예요.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시장이 이만큼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증시는 저평가 종목이 너무나 많다. 말로는 다들 저평가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들이 없다는 거죠. 그 저평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게 아니에요. 분명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아직 체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종목군들은 트로이카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또 그에 비춰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앞으로 더 이익 개선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목들, 만들어갈 종목들, 기업도 자기 기업을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기업을 만들어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높아진다면 설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익을 다시 주가로 리턴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기업을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너무 무궁무진한 좋은 종목군들의 각계 격파장 또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기대치가 한껏 묻어있는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들 섹터가 좋아지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들만 좋아지는 건 아니다. 좀 더 기대치가 큰 다른 것들도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경기 민감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주 섹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지금 올 1분기의 장세든 좀 개별 테마 장세 현상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 민감주로의 상승이 다시 온다면 이제 대형주 장세가 다시 컴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 대형주에 대한 개념이요. 지금 현재 캐파가 대형주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그 대형주들이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도 너무 많이 한쪽으로의 수급이 쏠려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의 편이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편이지만서도 너무 많은 개인들이 몰려 있다면 개인들만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분명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잡아 끌어올려줘야 될 텐데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개념이 굳이 본인들의 이익점이 여기서 모호하다고 하면 비용을 들여서 끌어올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싸다는 메리트라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잡아 끌어올리는 수치만큼 개인들은 차익을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받아줘가면서 더 갈 수 있는 과연 그럴 만한 미래 가치가 남아있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경기가 안 좋고 팬데믹에 대한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롤이 컸단 말이에요. 땡겨올 수 있는 미래가 진짜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을 이미 많이 선반영한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땡기고 끌어올리는 어떤 시가총액 상위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겠지만 탄력적인 흐름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대형주들보다는 과거의 대형주였지만 지금 대형주가 아닌 것들. 예. 아주 옛날에 대형주였어. 분명히 대형주였는데 지금은 대형주가 아니래. 대형주인데. 똑같이 예전에도 그 백화점이 거기 가면 겁나 큰 백화점이 그대로 그 백화점인데 오히려 백화점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대형주였는데 지금은 대형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 대형주였지만 대형주가 아니어서 이제 다시 대형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내게 될 겁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자, 네. 자, 이슈도 열어봤는데 연관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이 트렌드다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네, 픽탑5 종목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클래스에서 가장 핫한 어드바이저, 급등강 위원님,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여럿 가지고 있으면서 핫한 게 더 핫해졌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TS 인베스트먼트를 오늘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해요. 우리기술투자는 최근에 잘 나가는 뭐 가상화폐수에 두나무, 호재까지 겹쳐 가장 핫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에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제 또 크게 올랐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이 있었기에 뭐 힘이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점검을 또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좀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창투사 관련해서 도나무 지분이 이슈화 돼가지고 오일 투자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 부분 자체는 누차 말씀드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이슈화된 것이 두나무라는 그런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결국은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게 되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 보수를 보더라도 한 10조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시가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분 평가 자체 보면은 이제 그 두나무 지분을 8.02%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오일 투자가 급등이 나오고 또 에이트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하나투자증권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한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왜 그걸 지금 볼 수 있냐면요. 시세가 더 남아있다 볼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거래량 피크가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피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월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역시 이 거래량의 피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볼까요? 일봉상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오늘 그 고가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거래량 피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지형 모습 캔들이 나왔지만 거래량 피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파 자체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세를 볼 때도 이 파동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이 종목은 5파가 나왔어요. 단기파로 할 때는 5파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고, 그리고 중기를 본다면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 1파, 2파, 그리고 현재 3-5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파죠. 3파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올 텐데 이 1파에 나올 때 이 파동에서 이 조정 자체가 큰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4파는 파동의 대체라는 그런 거로 해서
결국은 조정 자체가 크지 않을 겁니다. 크지 않고 나서 마지막 파동이 5파동이 결국 전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피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파동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파로 할 때는 아직까지 4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3파의 그 진행 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할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 가치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계속적으로 뭐 시장에서 뭐 좀 더 그러니까 이 보유하고 계신 입장 봤을 때는 이미 이 보유자의 영역이 됐고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일 투자를 베팅해가지고 손실 보신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좀 더 시세를 좀 누리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파동인 5파도 남았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 투자를 특별히 보는 이유가 여러분 시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 시세가 시켜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4,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지금 10,000원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즐겨도 되겠다 시세를. 그리고 네.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TS 인버스트먼트, 뭐 장투사 하면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냈다가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 두 나무의 그 소포이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체크해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그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습니다. 4월 13일 기준해서 이 34만 주가 일단 시장에서 또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또 103만 7,703주가 추가적으로 보면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물량들이 결국은 상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 물량 부담은 일단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4월 13일 날 기준 봤을 때 기준으로 0.5주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다는 거,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요. 무증을 받으시려면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면 되지만은 무증을 받지 않고 싶다. 그러실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볼 때 현재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권리락이 되거든요. 권리락이 되게 되면 주가가 낮다는 그런 착시 현상 자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받아도 크게 무리 없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당위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전환 물량이죠. 전환 물량이 어쨌든 그 103만 주하고 34만 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TS 인베스트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현재 흐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거래량 피크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대. 다만 이제 오늘 거래량 감안한다면 2,300만 정도씩 거래되기 때문에 손바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전환 물량이 지금 그 34만 주, 103만 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 그 자체를 보면은 봤을 때는 충분히 흡수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도 회전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또는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일단 추세적인 대응은 좀 더 해도 관계없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다만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드린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무상증자들 받아도 크게 무리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증자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에 한번 또 우리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앞서 우리 기술 투자는 5파동의 상승 남았고 또 비슷하게 TS 인베스트먼트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유망주 클래스 이제 점검할 종목은 정재훈 위원의 종목입니다. 오리엔탈전공, KG 동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롯데하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널. 그 공통점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한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다 3월 종목입니다, 여러분. 최근의 종목들이 크게 수익을 계속 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게요. KG 동부제철 살펴볼게요. 자, 무겁게 느껴지는 이 철강주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지다니요. 오늘 한 9%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도 가파르게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으로 잘 보고 가슴으로 느끼시면 예. 됩니다. 아무튼 뭐 좋은 수익입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철강이 아니 네. 이게 제가 지금 빠르게 가고 오늘 있는 것 진단해야 같아요. 될 종목군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연기금이 시장을 던져서 지수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싸면 누구나 차익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거고 차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종목 하나만 가지고 기관들은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기금이 파는 종목을 연기금이 팔아서 못 간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사서 여러분들도 같이 오히려 그들한테 물량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패기가 필요해요, 지금은. 근데 워낙 많은 종목들이 연기금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기금이 쭉 매수를 하면 불안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의 위치를 보자 그랬죠. 월봉상의 위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보고선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계속 연기금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부분을 캐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만큼 은행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은 간헐적인 매도가 들어가고 또 은행은 조금 더 깊은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건 또 이제 다른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방송에 말씀을 드리고 연기금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도 간헐적 매수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얼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은 예측을 못하지만 결국 그 흐름에 맞는 주가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포스코는 많이 갔죠.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 안 간 철강주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흐름을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일 올라간 데서 막 따라붙고 그러진 마시고 이미 갖고 있으신 분들의 영역으로 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G 동부제철이었습니다. 기관 뭔가요? 와, 이제 연기금이 항상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데 이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보 보겠습니다. 샵 0988로 위원명, 급등왕 위원, 그리고 정재우 위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정보와 관련한 뒷이야기들, 또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과 관련한 상황들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급등왕 위원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지주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 물론 제가 사업이 있고요. 영상,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서는 그 주 쇼박스 있고요. 주 오리온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최근에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호조를 보이겠는데 그 관련해서 실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자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2019년도 대비 봤을 때 2020년도에 일단 그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기 수익 자체는 보면은 1,564억대에서 2,185억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세가 나오고 있죠.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그 ROE 있습니다. ROE죠. ROE는 보면은 지금 현재 성향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중요한 것은 재무조를 한번 보시면 이 부채 비율이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6,215%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보면은 거의 큰 폭으로 좀 그 증가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상당히 큰 그 종목들은 결국은 그 무정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채 비율이 낮다면 결국은 금리가 상승할 때에 결국은 금리 상승의 수혜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상당히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우리는 재무구조가 아주 우량한 특히 보면 부채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리온 홀딩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주봉상으로 보실 때에 이 주가가 상당히 2000년 초부터 시작해서 대체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언제 피크를 쳤냐면 2015년도에 주가가 피크를 쳤습니다. 피크를 치고 나서 이제 그 몇 년 동안 빠졌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러니까 11년 동안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정을 보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자리 보면은 최근 그 상황 봤을 때 이제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보게 된다면 이제 바닥권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고 이제 우상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는 그 상승 초기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1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지금 2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 보면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한 번씩 증가를 하면서 이제 그 주요 그 저항 자체를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을 봐야 되겠고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세 바닥에서 이 상승을 전환하는 상승 초기 모형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유하고 좀 꾸준하게 가져간다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다만 주가의 특성상 주가 급등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점진적인 상승 자체가 시도되기 때문에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격 매수할 필요도 없겠고요. 일단 그 시초가의 눌림목에서 좀 본다면 상당히 좋은 그 결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높게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정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일단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사 오리온홀딩스 실적 보셨고요. 상승 초기 구면,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는 거에 귀가 쫑긋하게 됩니다. 네,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 오리온홀딩스의 흐름도 해서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정지훈 위원님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저 오늘 서부트럭터미널, 서부 T&D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웬 도락구 종목을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서부트럭터미널은요, 공용화물부터 시작을 해서 서부의 뭐 물류기점이다 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용산 드래곤시티, 그다음에 요번 어떤 또 기대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서울시장이 되고 나면 어느 분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면 용산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런 것과 관련된 테마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종목에 얹히기 이전에 지금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딘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우리 급동항 어바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5년을 못 간 종목이 12년을 못 간 종목이 이제 갈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12년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육박하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흐름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흐름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튀고 나면은 한번 얕은 월봉상의 조정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눌림 조정을 마치고 주봉상 이제 여기서 흐름을 더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직전 고점을 넘는 구간에서 살짝 걸릴 수도 있겠지만 급등을 한다면 좀 완만하게 간다면 좀 항상성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또 이게 단순하게 어떤 호텔 사업이라던가 물류 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이 지금 다른 어떤 리츠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금융적으로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펀드의 성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벅찬 내용인데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좋은 호재를 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급도 괜찮아요. 한동안 관심이 없었던 투신권 애들도 이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오를 때 사기보다도 좀 성질이 더러운 종목이에요. 튀면은 항상 들어오려고 하는 성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더 튀려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너무 격렬하게 간다면 사서 높은 구간에서 청사에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200원. 거기다 좀 잡아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궐선거 개표 진행 중인데 우리 열두클래스 12시에 재방송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용산, 서울 드래곤시티와 관련한 그리고 또 차트도 굉장히 우호적 기관의 매수 알아봤습니다. 서부 T&D입니다. 목표가 10,000원 살펴보시죠. 자, 오늘 급등화 위원님께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저도 급등화 위원님 같이 핫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그 공개 방송에서는 4월달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핫한 종목들이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결국은 전체 보면은 디지털 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군들 그리고 새롭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또 보면은 대선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 자체도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섹터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4월 이후의 주도주고는 무엇일 것인가 그런 문제에서 점검될 거니까요. 이따가 꼭 9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나도 급등한 위원이 같이 포트폴리오를 핫한 종목으로 꾸리는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창에 쓰시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의도 클래스 홈페이지에 오늘 급등한 위원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 궁금증을 다 해결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샵 0988로 마지막까지 위원명 급등한 위원 정재우 위원 노란톡에서 무료로 위원과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 관련한 정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샵 0988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해준 두 위원님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급등한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함께 해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